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재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슈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감면받은 세금을 내라. 요양원 천여군 날벼락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팩트 짧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죠. 기사를 보고 나서 이거를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좀 민감하지만 다뤄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시설 대표 원장이 다르면 깎아줬던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겠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리고 요양원은 처음부터 안내를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내라냐. 조세심판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쟁점이 된 상황이에요. 예,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화성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화성시에서 29명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화성시로부터 감면받은 세금 8,100만 원을 다시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2020년 10월 요양원 열었을 때 땅과 건물 사면서 세금면 받았는데 8,100만 원 다시 내라니 너무 힘들다. 참 이걸 대출을 알아봐야 된다. 근데 이게 일이 벌어진 이유가 올해 초에 전국 지자체 세제과에 공문하나를 내린 게 이게 발단이 됐죠. 그래서 이 공문에서는 요양시설 운영하는 사람에게 세금 감면을 해준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엄격하게 한다는 지침을 내린 거예요. 지침이에요. 법이 아니고 지침. 지침을 내렸는데 현행 지방세에서는 직접 운영하면 노인복지시설 직접 운영하면 세금 감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행안부는 직접이라는 법조문의 뜻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요양원 대표와 요양원 원장이 동일인이어야지만 세금이 감면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걸로 당연히 발칵 뒤집혔겠죠. 여기 보면 시설 중에 30%가 전국의 6천여 개 시설 중에 요양원 얘기예요. 약 30%가 대표자 시설장이 다르답니다. 그렇죠. 요양원은 자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30%면 어마어마하죠. 3, 68, 1,800개인가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적지 않은 사업 자금을 대는 대표와 실제 운영을 한 원장님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30%가 그렇대요. 그리고 시설장의 원장은 전문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많다. 이거는 그 전국적인 거네요. 그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반발하죠. 운영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설립 목적에 잘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대표자와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예가 하나 나왔네요. 원장 땡땡 씨는 가산세를 합쳐서 보면 가산세도 내래요. 가산세들 합쳐서 8,500만 원 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아내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서 원장이 될 수 있는데 복지시설 경험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원장을 하고 아내는 대표를 맡았다. 그래도 안 해놨는데 처음부터 안내를 해줬으면 내가 세금을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내를 원장 겸 대표를 했을 거 아니냐. 황당하다. 안내를 안 했대요. 지자체에서. 예, 그래서 1월 화성시에서 32명 규모의 요양원을 연비도 똑같이 3,600원을 내야 되고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대표이면서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반절만 감면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너무 탁상행정 아니냐. 양쪽의 얘기를 자꾸 나눠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가 참 밸런스가 맞네요. 행안부 조치에 따라서 전국 기자체가 본격적으로 세금 추징을 시작을 하면서 반발은 계속 커지고 화성시는 70여 군데 중에서 20군데 그러니까 전체 다 보낸 거겠죠. 이 다른 기관들은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다른 기관들은 다 공문을 보냈고 남양주도 20%는 전체 다 보낼 것이다.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 대표님들이 전국 지방세 과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내겠다라고 했고 향후 소송까지도 하겠다. 근데 행안부 관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 의견이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 관행처럼 일부 지자체가 아니죠. 이게 사실 전국이거든요. 대표자 시설자 원장이 달라도 감면 혜택을 줬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실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서 여러 개 운영해서 돈벌이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건 일각일 뿐이에요. 이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빼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기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쟁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행안 이런 거죠. 정리를 하자면 행안부에서는 세금을 원래 감면받을 분들이 아니었는데 감면을 받는 거다. 왜냐하면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들은 억울하다. 왜 니네들 얘기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돌려달라냐. 그것도 가산세까지 내면서. 이거죠. 예, 양쪽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어쨌든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팩트는 체크해봐야죠. 일단 제가 여기 보면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는 이 기사를 잠깐 보니까 직접 운영하면 세금 감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직접 운영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찾은 분이 있다면 다른 원장님들을 위해서 밑에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따와봤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0조를. 이게 감면에 대한 거거든요. 노인복지시설 감면. 첫 줄, 두 줄, 두 번째 줄만 읽으면 돼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제가 봤을 때 이 밑줄 친 게 기억해 놓으세요. 밑줄 친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라는 말이 되어 있죠. 법령상. 여기서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무료 노인복지시설, 여기 이제 이거 먼저 할게요. 여기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31조의 노인시설 복지의 종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을 이렇게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짧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요양원이라고 기사에서 포함하긴 했지만 요양원뿐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의료, 재가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포함이죠. 이게 만약에 자가 건물로 취득되는 경우에는 뭐 다른 요건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취득세 면제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지방세죠. 예, 그 부분을 면제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 이제 좀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게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그 어르신이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이라면 해당한다. 뭐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 6,000개에 있는 요양원, 그 다음에 자가 건물을 취득한 주간보호센터도 다 포함이 되겠죠. 예, 예. 제가 노인복지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감면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한 그 기사에서 의미한 직접이라는 의미가 제 생각에 이게 아닐까 싶어요. 설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설치 운영자에 대한 내용인 것 같다,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좀 뒤에서 제가 찾은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세금은 내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죠. 그리고 보면 아까 가산세가 있었어요. 가산세를 보면 감면됐던 취득세하고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합쳐서 8,500만 원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찾아보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제178조에 이 법에 따라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납부하여야 되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을 가산해서 세금을 다시 돌려내야 된다, 뱉어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가산세까지 붙은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 읽으면 넘어갈게요. 어쨌든 보면 부동산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구정한 적용을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러니까 추징에 대한 것 다른 건 찾지 않고 이것만 봤을 때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되기 전에 요양원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 그 건물을 가지고 이럴 때 다 다시 추징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표님과 요양 그 운영자, 시설 운영자가 같지 않아서 추징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고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다시 환수가 되고 있고 국세를 납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진짜로 이게 운영을 땅과 건물을 산 게 실제 요양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대표자가, 그러면 운영하는 거지 무슨 대표가 원장 직함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송으로 갈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음. 쟁점이 있는 거예요. 쟁점. 쟁점을 보기 위해서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쟁점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2014년도 9월 18일자 국민신문고 출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노유자 시설 용도로 아내와 공동명의로 신축. 지금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과 좀 비슷하죠. 예전 걸 본 이유는 행안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팩트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직접이라고 하는 걸 제가 못 찾아서 이런 걸 찾아봤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2011년 3월 달에 노자시설 용도로 해가지고 신축했던 걸 2013년 증축해서 33인 정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내 명의의 지분이 50% 감면되었고, 이게 100%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납부를 할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혹시 그 감면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제가 납부한 거 이게 반받는 거죠. 공동 명의로 했는데 아내가 납부한 취득세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제가 납부한 취득세까지도 다 감면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14년도 9월 18일 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답변한 게, 이 법 적용을 제 다른 내용도 다 읽지 않을게요. 이 법 적용을 받는 감면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정한다. 여기 보면은 직접 운영하는 자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 할 것인 바, 설치 운영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법과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시설장이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그러니까 직접 운영이라는 말은 제가 못 찾았으니까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인데 그 감면이 되는데,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장이다. 그죠? 여기 보시죠.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다. 물론 뭐 여기 지금 있는 답변이 모든 행안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내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때 당시에는 대표님이 이렇게 큰 규모의 경우를, 진짜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님이 시설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원래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맞다, 이런 논란이 될 게 없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왜 이게 당연한 건데 왜 그래?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네, 이것만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 입장은 어쨌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자는 시설장이 아니니까 운영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2014년도부터 저렇게 답변해왔고 저렇게 지침이 있었으니까, 내부 지침이 있었겠죠. 우리한테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답변을 해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들 입장이 이거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걸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꼭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종사자는 누구와 계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까 똑같은 말 나오죠? 하고 비교해보세요. 보시면 설치 운영하려는 자, 설치 운영자 나오죠? 설치 운영자,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종사자는 대표님과 근로계약을 맺을까요?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맺을까요? 누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나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어쨌든 보면 그럼 시설장과 근로계약 한다는 건가? 제가 이거 표는 뭐냐면요. 직원의 자격 기준이라고 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별지에 서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그다음에 직원 기준이 있어요. 거기 직원 기준을 가져온 거예요. 시설장은 직원으로서 나오죠. 직원의 자격 기준이잖아요. 제가 뭐 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나는 의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려고 하는 자, 설치 운영자가, 물론 시설장님 운영하는 건 맞아요. 운영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편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설치 운영자가 운영에 관여를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들죠.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그냥 이런 부분들만 봐도. 그렇죠? 시설장님이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물론 운영에는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대표님들이 정말로 사업적으로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정말 대표로만 있고 시설장이 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대표자이자 뭔가 운영도 하고 경영도 하고 시설장이 운영도 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그게 훨씬 더 대다수예요. 그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도 참여를 안 한다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국 지방세 과세 비상 대책 연구회를 꾸리고 조세 심판 청구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소송까지도 준비한다. 싸워볼 만한 논란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싸움이라는 게 참 서로 피가 튀기는 그런 일이긴 해요. 시간도 써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법령이 애초에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던지, 뭐 아까 예를 들어 직접 운영 대표자는 시설장이 아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써 있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취침 내용을 감면 당시에 이야기를 해서 가산세라도 안 붙게 해주시던지. 갑작스럽게 돈을 찍어낼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힘을 조금 모을 필요는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좀 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사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인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 예화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이고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제가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필요하면 댓글을 더 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네이버 카페에서도 또 논의를 또 좀 해보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송 예는 끝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싸움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과 실제 청구청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거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 지방세 연구 조심 사례에서 퍼왔습니다. 저는 검색으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는 제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세금을 냈답니다.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내고 나서 경정처분, 그러니까 다시 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감면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구인이 이에 불복해서, 청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거예요. 심판 청구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주장이 뭐냐면, 청구인 주장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감면을 할 거고, 아까 우리 교육했잖아요. 그죠?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용시설의 입소비용 85%를 지급받고 공단으로부터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다, 우리 기관은. 그러니까 취득세 면제 대상이 해당하니까 세금 돌려달라. 처분청 의견으로는 땡땡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 이런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되고 있고, 이거는 장기요양기관이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니까 이건 세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청구청에서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심판이 들어갔죠. 쟁점은 뭐냐면,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인데, 무료 노인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시설인데 이거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중요한 거죠. 결론은 세금을 냈냐 안 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시죠.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되고, 이건 한 사례일 뿐이에요. 뭐 이거 진 사례들도 많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이 부분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나 노인복지법 계산해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시설과 인력 기준이 상이하지 않아. 노인복지법에 나온 그 주간보호센터하고 제가 노인복지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설치한 시설 인력 기준이 전혀 다르지 않잖아. 같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고 세금 낸 거 확실하고 1년 이내에 건축허가 받았고 그 착공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년 동안 뭐 다른 걸로 안 하고 무료 노인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니까 처분청이 이 경정처구를 거부한, 그러니까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를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싸웠을 때 이기냐 지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